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중급편 제16장 가정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가정법은 크게 지금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런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가정법 현재부터 보시면은 의미는요.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눈여겨보십시오.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불확실한지 반대인지 그런 거 유념하셔서 보셔야 되세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선 가정법 현재는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이럴지 저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형태는요. if 주어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이 오고요. 뒤에는 주어 다음에 will, can, may, should와 같은 조동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의할 거는 앞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f rain stop. 자, stops가 아니죠?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if rain stop, I will go to the park. 나는 파크에 갈 거다. 자, 비가 멈추면 비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가 멈추게 되면은 나는 공원에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직설적 조건문은 뭐냐? 저희가 흔히 if 조건절이라고 하는 게 직설적 조건문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현대형에서는 주로 가정법 현재 대신에 그냥 직설법 조건문을 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요. if 주어 다음에 현재형 동사가 오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것만 다르세요. 이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자, 그래서 현재가 왔죠. 그다음에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자, 내일 만약 비가 오면은 그 회의는 취소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와 직설적 조건문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과거는요, 과거에 대한 건 아니세요. 지금 생김새가 과거 같아서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상황을 나타내냐? 이번엔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아니라 I 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if I had enough money,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졌으면은 I could buy a new car. 나 새로운 자동차를 살 텐데 지금 내가 돈이 없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한 거죠. 현대 사실과 반대세요. 그러니까 형태는 보시면 if 다음에 주어 오고요. were이나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자, were만 있습니다. 항상 비동사는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was를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were이세요. 그래서 were이나 동사의 과거형 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직설법 조건문과 차이점을 보자면 아까 뭐였어요? 직설법 조건문에서는 불확실한 거였죠? 그런데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명확한 사실에 반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if he is at home 문장 같은 경우는 만약 그가 집에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로 해서 if he were at home 하면은 집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그가 있다면 지금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라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직설법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정법 과거의 특별용법이에요. 자, 보시면은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방법하고요. if를 생략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직설법 전환. 자, 의미가 뭐였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 그랬죠? 그 점을 이용을 해서 내가 뭐뭐 해서 아니면 그래서 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s를 이용한 경우를 볼까요?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에 bird라면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지금 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새가 아니라서 너한테 날아갈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전환 가능한 거죠. 그래서 as I'm not a bird, I can't fly to you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현재의 사실의 반대였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쓰이는 거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구문에서 if의 생략. 자, if가 생략 가능합니다. 대신 if가 생략되면은요 주어와 동사가 도치돼요.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가 문두에 올 수가 있고요. 일반 동사 경우에는 이제 도치할 때 두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이 문장에서는 if가 사라지면은 이 I와 were이 도치가 돼서 were I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if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네 번째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가정법 미래는 뭐냐? 미래는 아까 가정법 과거였으면 뭐였어요? 과거에서는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죠. 가정법 미래는요. 미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형태가 if 주어 다음에 should가 오고요. 동사 원형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 shall, should, would와 같은 조동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should가 거의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정법 미래는 미래의 실현 가능이 희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직설본 조건문이나 만약에 이게 차이점을 보신다면 직설본 조건문은 아직 불확실한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였죠. 근데 가정법 미래는요. 미래 주관을 확실하게 가져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는 거세요. 자, 직설본 조건문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정법 미래는 거의 희박하다라는 걸 가정하에 가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은 if it rains tomorrow 같은 경우는 내일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정 미래로 하면은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쓰면은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계속 날씨가 맑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비가 온다면 취소될 거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세요. 이렇게 직설법 조건문이나 그다음에 가정법 미래는 또 어떤 차이점 가득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들은 지금 계속 보면서 차이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마찬가지로 가정법 미래 구문에서도 if가 생략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략하느냐? 똑같아요. 생략 가능하고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anyone should 같은 경우는 should anyone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거는 아까 가정법 과거는 뭐였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이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if I had been there,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은 I should have done it. 내가 그것을 했었을 텐데 라고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 보시면은요 if 다음에 주어 had 플러스 pp형 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와 같은 조동사가 오고 had, have 플러스 pp가 옵니다. 그래서 종속절이 한 시대 더 앞서는 것이에요.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가정 그 주절에서는 have 플러스 pp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직설법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as나 so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과거 시제를 이용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f he had done it, 만약 그가 그것을 했었더라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he would not have been punished. 그는 벌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he didn't do it.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so he was punished. 그는 벌을 받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so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as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의 생략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에서 마찬가지로 if 생략 가능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이 부분은 항상 똑같으세요. 과거 완료던, 과거던 아니면 미래던 똑같이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I wish 가정법입니다. I wish는요. I wish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이제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I wish 다음에 주어 플러스 가정법 과거 동사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d 플러스 과거 분사가 올 수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 동사가 오면은 그냥 현재나 미래에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had 플러스 과거 분사가 오면은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시제 차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 wish he called on me right now. 그가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찾아와 주면 좋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wish I had worked hard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었으면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거죠. 일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장을 가지는 거죠. 자, 가정법 과거 동사 오면은 현재 미래에 실현될 수 없는 소망, had 플러스 pp는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소망이라는 거 기억하시세요.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wish 역시 직설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가정법이 wish 가정법이 뭐였어요? 소망을 나타내는 거였죠.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I'm sorry를 이용해서 유감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I wish Helen was a careful driver. 헬렌이 조심스러운 운전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은 그가 조심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m sorry, Helen is not a careful driver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위에서 과거가 쓰였지만 이거 과거 동사가 현재 실현될 수 없었던 소망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시제 오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직설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셨고요. 자, 그럼 일곱 번째 as if입니다. as if는요. 뭐뭐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주절 다음에 as if가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절이 오는 것에요. 주어 플러스 가정법 과거 동사가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had 플러스 과거 분사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요. 주절의 시제가 뭐였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다. 그러면 과거 동사가 오게 되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과거였다. 그러면 뒤에 가정법 과거 동사가 오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looks as if he knew some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가 뭔가 아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절이 지금 과거로 쓰였다. 그러면 he looked as if he knew something about it. 그는 그것에 뭔가 아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had 플러스 과거 분사가 왔을 때 이때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면은 과거 시제에 관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면은요. 그 이전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mom looks as if she had seen a ghost가 되면은요. 엄마는 마치 유령을 봤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looked as if he had seen a ghost가 되면은 엄마는 마치 유령을 봤었던 것처럼 보였다가 되는 거죠. 차이점 구별하시고요. 자, as if가 뭐뭐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without 가정법 보도록 할게요. without은 뭐뭇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없었다면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는요. but for 바꿔 쓸 수 있고 시제에 따라서 과정법 과거가 쓰였다면 if it were not for를 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다면 if it had not been for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자, without 주어, would've, should, could, might 같은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뭇이 없다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without 대신에 but for 쓸 수 있고 아까 뭐랬어요? 과정법 과거에서는 if it were not for라 그랬죠? if it were not for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이 쓰였다. have 플러스 과거 분사형이 쓰였다. 그럼 뭐 없었다면 그래서 과거 완료가 쓰인 거죠. 그래서 without 해서 but for를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for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without까지 지금 가정법 알아봤고요. 굉장히 많은 가정법 봤습니다. 가정법 굉장히 헷갈리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기억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가정법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